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또 어떤 멜로디에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이요. 음악에는 정말 뭔가 보편적이면서도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페인 남부의 이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저 멀리 카리브해의 흥겨운 리듬까지 정말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들은 저마다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음악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냥 소리의 나열이 아니었던 거죠.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녹아있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음악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나 강력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음악이 태어난 배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아주 깊은 감정, 또 여러 경험들 속에서 음악이라는 싹이 어떻게 텄는지 그 감성적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요, 두엔데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기술이 좋은 걸 넘어서서 뭐랄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예술적인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두엔데라는 개념이 우리가 음악의 힘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플라멩코를 보면 이 두엔데가 뭔지 확 와닿는데요. 플라멩코의 시작은 정말 강렬합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억압받던 집시, 무슬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깊은 한과 고뇌, 절망 같은 감정들을 예술로 토해낸 거였어요. 노래와 춤, 기타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내는 그 비장한 분위기, 정말 고통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탱고의 이야기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음악이 어떻게 사회와 국경을 넘나들면서 변신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시작은 쿠바의 리듬이었는데 이게 아르헨티나 항구의 좀 거친 춤곡이 됐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상류층의 세련된 춤으로 확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국민 예술로 대접받게 되죠. 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그리고 탱고의 영혼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악기, 반도네온입니다. 이 악기가 내뿜는 그 깊고 슬픔에 젖은 소리, 이게 바로 탱고의 심장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소리가 감정이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음악은 이렇게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 전체의 목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리브해의 칼립소는 그냥 신나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콕 집어서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문 역할을 했던 거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였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음악의 감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공기의 떨림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만드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음악을 약처럼 사용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서 사울 왕의 우울증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음악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음악의 치유 능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화학물질로 된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과 같아요. 뇌파가 바뀌고요. 심박수랑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뚝 떨어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나 베타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은 팍팍 나와요.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강화될 수 있다니 음악은 정말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음악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작곡가들만 아는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우리가 한번 해독해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음악의 설계도를 살짝 엿보는 시간이죠. 아, 이거 딱 보니까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시나요? 모차르트의 아주 유명한 곡인데 제목이 무슨 암호문 같아요. 그쵸?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 암호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열쇠를 드릴게요. 자, 이 암호 같던 제목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세레나데는 음악의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사장조는 곡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일종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뉴에토는 삼박자 춤곡이라는 뜻이고 알레그레토는 조금 빠르게 연주하라는 약속이죠. 마지막에 K525는 그냥 작품 번호예요. 어때요? 알고 보니까 이 길고 복잡한 제목이 사실은 이 곡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친절한 설명서였던 거죠. 특히 알레그레토나 아다지오처럼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들은요, 전 세계 음악가들이 쓰는 공용어 같은 거예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데 작곡가가 이렇게 딱 써놓으면 어느 나라 연주자든 아, 이 속도로 연주하라는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편리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고전 음악에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나타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공식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이야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부분에서 주인공, 그러니까 음악의 주제가 등장하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막 변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끝나는 구조죠. 정말 이야기 같죠? 작곡가들은 바로 이 이야기 구조 안에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막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죠. 긴장감을 만들었다가 시원하게 해소시켜주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일종의 감정의 지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런 기술이나 형식만 알면 모든 게 설명이 될까요? 아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잘 만든 곡을 넘어서 우리 영혼까지 울리는 그런 명곡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교한 기술, 완벽한 형식,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어떤 곡은 그냥 좋은 곡인데 어떤 곡은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되는 걸까요? 혹시 명곡들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숨겨진 패턴, 그런 비밀 코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이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나 장작불 타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더래요. 바로 1분의 F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규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불규칙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흔들림을 말해요. 완벽하게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까요? 우리 뇌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컴퓨터로 만든 수학적으로 완벽한 소리는 오히려 좀 어색하게 느끼는 거죠. 바로 이게 명곡의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명곡들을 분석해 봤더니 클래식이든 현대 음악이든 놀랍게도 이 F분의 1 패턴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위대한 작곡가들이 본능적으로 자연의 소리를 닮은 우리 뇌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패턴을 음악 속에 녹여냈던 거예요. 우리가 명곡에 그토록 깊이 감동하는 이유, 어쩌면 그 음악이 자연의 일부이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엔 아닐까요? 이렇게 과학적인 비밀까지 파헤쳐 봤지만 결국 음악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는 이렇게 노래했죠. 삶에 감사합니다. 내게 소리와 언어를 주었으니라고요. 결국 음악이란 건 삶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다시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온갖 과학과 기술을 넘어서 음악의 진짜 본질은 결국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이렇게 음악이 가진 여러 가지 얼굴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더해준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음악은 무엇인가요?